예. 명대학교 우석준입니다. 예. 발표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 재정학자인데, 예. 원래 이제 공부한 거 기재부에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기재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예. 축적해놓은 인적 자본이 지금 약간,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는데, 아, 마치 다 되는 것처럼 49대 51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까보니까 예,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은 일이 지금 경제 문제에서도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고 예, 추경호 부총리하고 최정목 경제수석이 이끄는 이 팀이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 뭐 아까 경제 전망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기 이제 왼쪽 그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사실은 기간별로 내년도 경제 전망을 얼마나 수정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높게 있다가 지금 최근에 2.2까지 내려졌다가 2.1까지 내렸고 앞으로도 더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 이하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재정 기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통령도 그랬고 뭐 부총리도 나와서 얘기 많이 했지만은 이게 긴축 재정은 아니고 긴축 지출은 맞는데 수지 관점에서 보면은 확대 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긴축 재정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약간 호도하는 측면이 있고 지출을 2.8%로 좀 줄였지만은 수입도 그만큼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역대 굉장히 큰 적자 재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상황을 좀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수지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한 1963년도에 했던 케네디 존슨의 그 텍스 컷 그러니까 과세를 좀 줄임으로써 확장 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 해야 되냐면은 왜 이렇게 확장 재정을 가는데도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가?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되어야 되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재정 지출을 해왔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건 최근 10년 동안 해온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보건복지 이런 이 분야에 집중을 해왔고 그 다음에 교육과 R&D에 우리가 집중을 해왔는데 올해는 외교통일이 가장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교육과 R&D는 제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그런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예산이다. 우리가 귀신이 씨나라 까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지금 우리 성장 잠재력을 지금 잠식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난 10년간 하고 올해 거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올해 거고 세로축은 지난 10년간의 이제 평균 증가율인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0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R&D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그 많이 해갖고 왔는데 지금 그 R&D 같은 게 올해 굉장히 낮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초생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대를 지금 해온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취약계층 중에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투표하는 취약계층은 지금 많이 늘려졌어요. 근데 투표하지 않는 노숙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지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가는 복지 지출 내에서도 굉장히 편가르기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 뭐 말씀 많이 주셨지만은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명목 GD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수가 줄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우리 거의 없어요. 우리가 두 번 정도 세수가 준 적이 있는데 그거는 2009년하고 2020년입니다.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 거지. 지금 우리 명목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세수가 지금 명목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인플레이션 국면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세수가 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지금 큰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요건 제가 이제 그 진도를 그려온 건데, 왼쪽 총국세, 법인세, 부가치세 이렇게 그려온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지난 10년간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올해 실적인데, 뭐 어느 규모, 어느 세목을 봐도 지금 역대 최저의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지금 최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찾아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짓말 시키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올해도 예측할 때 거짓말했지만 내년에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9월에 재추계한 세수 추계 국세 규모가 340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367조가 들어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7.6% 정도 명목으로 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명목 세수의 증가율은 GDP, 명목 GDP 증가율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 세수 탄력성인데 보통 1에서 1.2 정도로 보면은 우리가 내년도 명목 GDP 증가율이 뭐 5% 이상을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도 틀렸다. 이미 틀렸고, 원래 기재부 스케줄대로 하면은 11월 달에 재추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대로 했으면 재추계를 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5년치 전망치를 내요. 그래서 올해 거, 내년 거, 그다음에 이후 3년 거를 내는데, 보통 올해 거는 이제 주어진 거고 내년 거는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줄을 줄 수도 있는데, 최후 3년치는, 마지막 3년치는 보통은 명목 성장률의 그 증가율을 보통 쓰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지금 한 4% 정도를 지금 쭉 써갖고 왔는데, 올해 거 국가재정 운영 계획 나온 거 보면은 이게 5.3%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계산해 보면은 엉터리다, 엉터리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냐? 거짓말 시킨 순서대로 지금 영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마이너스 15 틀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15% 틀리고 올해 15% 틀린 담당했던 사람들 지금 관세청장으로 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그 선임 국장은 세제실장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했던 법인세 과장은 선임 과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틀린 순서대로 영전하기 때문에 맞힐 이유가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전망을 해 보겠지만은 이 실증이라고 하는 게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가능하면은 좀 덜 낮게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윗사람 듣기 좋으라고 지금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세수 결손을 지금 올해는 좀 단기 차입을 통해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대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한은에서 대정부 대출을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올해 그 대정부 대출 기준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말잔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잔을. 그래서 제가 2월 3월부터 얘네가 돈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갖고 오나 해서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무지하게 대출을 땡겨 오는데 3월 달에 31조까지 말잔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7월 달에 뭘 했냐면은 갚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빌렸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잔고가 말잔으로는 0입니다. 그래서 저걸 총 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9월 달까지 113조를 빌렸고, 저 금액이 아마 올해 그 재정증권하고 그 한국은행 단기 차입까지 하고 나면은 아마 한 4천억 가까이 이제 이자 차입이 될 거고, 요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 요거를 견제를 하게 돼 있는데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이 이런 짓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3,500억을 단기 차입금 이자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전에는 편성 안 해놨었는데 올해는 지금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아까 유석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공자기금에서 돈을 일반 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이 세수 결손분을 지금 메울 생각인데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국회를 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올해 올리지 않고 내년에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저는 이제 분식회계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인 분식은 아니지만은 국민의 눈속임을 하기 위한 분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교수 월급에는 정부 견제하는 이런 리스크 비용도 들어있다고 옛날에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